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요. 시젠이 올라와 있네요. 시젠 48,400원의 비중이 15%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보실 계획이라면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은 본전 정도 온 종목이 아니면요. 그냥 가져가야 된다 쪽으로 다 그냥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됐는데 자꾸 우리는 종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버린 건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딱히 언제까지라는 기준은 잡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까지도 원래 이 회사가 70억, 100억, 200억 벌다가 지금 6천억, 4천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연봉이 월에 내가 한 2, 3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이 뭐 일시적으로 이번 달에 뭐 보너스 때문에 5, 600만 원 이렇게 버는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내가 벌이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속이 된다면 생활 스타일이라던가 환경이 다르게 바뀌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시젠도 지금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 테마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당한 기억 때문에 지금 사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때 모아가야지 저는 뒤에 올라올 때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누군가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좋다고 떠들어대 줄 때 그때 팔아낸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셨다면 전 잘못된 투자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3만 원대 가까워지면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튀어 오를 때 5, 6만 원대까지는 시간은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R 서포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R 서포트 비중이 8,500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은 지금 뭐 6,000원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R 서포트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시젠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30억에서 180억대로 이렇게 늘어나 있죠. 원격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역시나 뭐 또 원격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이런 쪽으로도 엮이고 재택근무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원격 그리고 뭐 재택근무 그거 해봤자 회사에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회사에 좋다 이거예요. 회사도 나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 바뀌어진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간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쪽에서 모아가고 기다린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전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청자님 탓인 거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사실 여기서부터 모아가면서 장기 계획을 짜고 모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내가 사서 물려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이건 자꾸 손절해야 될까요 하다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하면서 또 나중에 되니까 배 아파가지고 또 고가에 사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이것도 지금 저점 자리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보니까 한 3,800원, 4,000원대가 되죠. 4,000원대가 내려오면은 비중을 오히려 눌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손절보다는 홀딩 의견 쪽으로 보고 시간 투자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네요. 이름이 퀀타가 뭡니까? 퀀타 매트릭스.
아, 이거 이름도 이상해요.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8,460원의 비중 40%네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첫 매수를 1년 전에 16,000원을 매수해서 최근에 추매해가지고 매수가를 잘 낮춰놨어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를 8,600원까지 거의 8,400원까지 이렇게 낮췄다라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6,000원이었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보세요. 16,000원이었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8,000원대까지 떨어뜨려 놓으니까 잠깐만 반등 나와주면 나는 본전 탈출이 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참고 참다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은 뭐 어떤 걸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타 매트릭스, 일단 매트릭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릭스라고 되어 있지만 릭에서 기역을 빼버리면 매트리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침대인가? 이게 뭐 하는 회사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보면은 뭐 좀 적자가 나거나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혈액, 분뇨, 체액을 통해 가지고 뭐 체외 의료 진단 기기, 뭐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 납품을 하네 하는데 보세요. 적자가 나고 있죠. 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이름만 듣고 어떻게 뭘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진 하수구 이러면 아, 저 사람은 하수구 뚫는 사람인갑다. 현진 라면쟁이 이러면 어때요? 라면 끓이는 사람인갑다. 아, 현진 갈치 이러면 아, 갈치 파는 사람인갑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현진 뭐 우르르 꽝꽝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우르르 꽝꽝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적자가 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주식시장은 이름을 보고 이 기업이 뭐 한다라는 것을 대충은 아는 사람들이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관점이 생기게 되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니까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은 당장은 뭐 진단 키트라던가 진단 기기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코로나 쪽으로 엮여서 살짝 꿈틀거릴지는 모르겠으나 매력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500원대가 되면 그냥 바로 본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본전 정리는 제 생각에는 뭐 한 길어봐야 두어 달 안에는 탈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름을 보고 조금 불분명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가 7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기다림이 묘약일까요? 깝깝하게 주식을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기 좀 힘들죠. 근데 내가 깝깝하게 하고 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고 더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뭐 물론 이 종목은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다음 투자가 있잖아요. 뭐 주식 이것만 해서 끝낼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내서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고 일단은 회사가 뭐 OLED, 뭐 전지방,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다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딱히 매력적인 사업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엮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지금 현 시점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얘는 침체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유상증자까지 해버리고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첫 상담이 강렬했죠. 제가 바닥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 거래량 때문에. 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겨나가면서 바닥이 생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상적인 거래량과 다르다라는 게 거래가 들어온 거지 그냥 뭐 어제 보니까 어제 대비해서 오늘 좀 많다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오려고 신용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는 4만 원대에서 좀 더 밀려서 3만 5천 원대 이 자리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반등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규칙적이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와요.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망각을 하고 에이 설마 그럴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거예요. 2468 다음엔 10이죠. 1357
구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규칙적인데 자꾸 그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갑갑한 것뿐인 거거든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갈 차례인데 그 내려간 자리가 제가 보기엔 35,000원 자리일 것 같다. 그 자리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다음 상승 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 28,000원의 비중이 지금은 13%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이것도 뭐 의료용 심지 전문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CMO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또 결국은 뭐 의약품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코로나로 엮였는데 회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뭐 3년 정도 적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4년 적자부터 해서 관리 종목 빠지기 때문에 2년, 3년까지는 그런대로 견뎌 볼 만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가 힘들면 적자도 날 수 있지라고 조금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인데 이 기업은 흑자가 나질 않아요. 이런 기업에 주가만 폭등했다고 샀으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본전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안 하고 있다가 오면은 얼굴에 이게 웬일이야 인 건데 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안 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 관련주들이 요즘에 다시 튀어오르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세가 뭐 누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심각해져가지고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100만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은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처럼 3만 원, 4만 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얘를 코로나 관련주로 인정을 해줄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들 코로나 관련주로 막 급등 나갈 때 얘는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들까지 다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안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본전 탈출이라고 하는 계획은 저는 짜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타협 볼만한 선을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나는 17,000원 이상이 뭐야 막 됐다 막 꼴배기 싫다 하면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본전만 기다리셔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괴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이상 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자. 이 종목은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세운 메디칼입니다. 세운 메디칼. 일단 3,240원에 비중이 10% 정도 이렇게 담으셨네요. 일단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 있죠. 세운 메디칼처럼 이거 지금 뭐 150억대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을 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에 잡으셨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나와준다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고 있는 중에 완만해져 있을 뿐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채팅을 보면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 좀 정하세요. 모든 시청자분들 제발 좀 정하세요. 내가 동네 앞에 마실 가려고 하는 건지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 슈퍼 가려고 하는데 이 트렁크 2만 원 거 막 들고 짐짝을 이렇게 들고 이거 동네 슈퍼 갔다 올 채비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동네 슈퍼 가는데 그렇게 왜 들고 갑니까? 라고 할 거고 그냥 스트릿바 찍찍 끌고 가면서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서 주머니에 손 띵 놓고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하면 그건 동네 가려고 하는 복장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 구간인데 매도해야 된다라고 물어보면은 눈앞을 보고 계십니까? 장기를 보고 계십니까?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눈앞을 보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바로 그냥 튀어 오를 때 3,800원 정리하셔야 될 거고 장기로 본다면 2,7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스스로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멀리 가려고 하는 건가? 눈앞을 보고 있는 건가? 눈앞을 보고 있다면 3,800원 바로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로 가져가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2,7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하니까 오히려 비중을 저기서 더 늘린다 생각하고 비중 확대 그리고 조금 멀리 갈 거니까 멀리 보고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목표가는 굳이 정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하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